자,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65페이지 튀넨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1800 몇 년? 26년. 튀넨의 고립국 이론인데, 이 튀넨은 아까 얘기했듯이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고립국 이론인데, 튀넨은 이 이론에서 뭘 주장했냐 하면요.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이 중심지는 뭐다? 시장. 자, 중심지에서의 지대, 그리고 시장으로부터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느냐. 근데 문제는 요게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인데, 이것을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인데, 이것을 뭘로 본다? 몇 개로 봤어요? 튀넨은 6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뭐다? 동심원. 이게 몇 개로? 6개의 산업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튀넨은.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점이 뭐죠? 이 점은 제로. 제로가 뭐죠? 0. 예? 0. 지대가 중심지로부터 이 정도 거리가 떨어진 지대가 제로다. 0인 상태는 거리. 이것을 뭐라고 본다? 튀넨은 한계지. 지대가 0인 상태에 있는 거리에 있는 이 지점을 튀넨은 뭐? 한계지 또는 한계토지, 이렇게 보는 거야. 한계지, 한계토지. 누구? 튀넨의 입장에서는. 그럼 요 점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점을 지나면 지대는 뭘로 가요? 마이너스. 여러분, 지대가 마이너스 가면 토지를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안 빌려주죠.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만 토지를 빌려줄까요? 중심지에서 여기까지만 빌려줘. 한계지. 그러면 한계지에서 농산물을 생산합니다. 생산을 해서 중심지 시장까지 뭘 해야 돼? 팔려면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수송을 하면은 수송비는 어떻게 돼? 가장 많이 들지. 거리가 가장 먼데. 그래서 이 말을 바꾸면은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아, 대답은 잘하시는데 왜 시험에 나오면 틀릴까요? 그림 보면. 그럼 또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3번 나왔습니다.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서 지대는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한다. 네, 그 3번 출제해서 그것만 해도 하락. 이 그림만 이해하면 되지 뭐. 반대로 아까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반대로 지대는 하락한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리고 이 튀넨은 리카도이거든요. 리카도.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이 리카도 이론에서 리카도는 뭐를 경시해? 위치를 경시했거든요. 위치를 첨가시켜서. 그럼 튀넨은 시험 문제 이 질문을 많이 내. 자, 이렇게 갑니다.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론을 전개한 학자는 튀넨 OX. 이제 푹 나와야지. 틀려도 괜찮아요. 맞는 질문. 그게 시험에 출제된 질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네? 자, 그래서 튀넨은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뭐에 따라? 위치에 따라 또 지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무슨 개념? 거기 위치 지대.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튀넨. 그래서 튀넨의 이론을 뭐라고? 위치 지대설. 또 뭐라고 나오죠? 입지 교차 지대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해당하는 만큼 수송비가 전략이 돼요. 그 수송비의 전략만큼 지대를 지불하는데 전략이 적으니까 지대는 낮아요. 그럼 B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을 해서 시장에 운송을 하면은 한계지에서 생산해서 운송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가 많이 전략돼요. 전략되니까 지대도 이렇게 높아요. 지대. 그러면은 A, B, 여러분 A, B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 두 농업용 토지의 이 거리에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는 튠에는 A, B 두 농업용 토지의 거리에 따르는 수송비의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이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다? 튠엔이다. 튠엔. 그래서 이 시장, 중심지인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수송비를 뭐 할 수 있는 경우에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수송비의 전략분을 뭘로?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튠엔. 그래서 튠엔은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튠엔은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 이유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뺀다? 생산비. 요걸 뺀 걸 누가라고, 아까 누가라고 했어요? 요거는 아까 앞에서 리카도. 리카도는 위치를 경시했기 때문에 요걸로 끝. 튠엔은 뭐를? 위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농업용 토지의 위치에 따르는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는 걸 항상 명심해요. 요게 더 들어간다는 거.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른 수송비가 더 들어간다. 리카도의 차이점.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자, 마샬이 나오죠. 자, 이 마샬은 이제 여러분 1890년에 나오는데 이 고전학파. 여러분 고전학파에서 지대는 아까 뭐라고 했죠? 고전학파의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 토지를 빌려서 이용한 대가를 뭘 지불한다? 지대로 지불한다.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했어요. 이 지대의 개념을 확대해서 설명한 학자가 누구? 알프레드 마샬. 여러분 우리 부동산 배울 때 앞에 준 부동산 배웠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붙은다? 준지대. 여기 붙는 거예요. 개념을 확대했다. 준지대. 자, 우리 배운 용어 중에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뭐가 된다? 고정됐어요. 여러분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어요. 그러면 토지 말고 토지 이외에, 토지는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이외에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뭐죠? 토지 말고 고정된 생산 요소, 단기적으로 기계나 기구 등을 얘기해요. 이 고정된 생산 요소를 우리는 이용한 대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준지대. 자, 여러분 단기입니다.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고정된 생산 요소, 이 고정된 생산 요소가 단기인데 장기로 가면요 생산 설비는 뭐 할 수 있다? 확장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산 설비인 기계는 변할 수도 있죠. 장기로 가면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고정이 안 됐잖아요. 장기로 가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준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만 발생한다? 단기에만 발생한다. 최근에 우리가 시험 문제 준지대 최근에 4번 출제된 중요한 용어. 2년 전에도 출제했죠. 마샬. 자, 거기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요. 자, 거기 경제지대라는 용어가 나와요. 경제지대를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는 학자 있어. 파레토. 이 파레토라는 학자 이름을 떠서 파레토 지대라고 하고, 또 뭐가 있다 거기 보니까 전용수입. 자, 경제지대는 26회 시험에, 전용수입은 2년 전 29회 시험에 나온 용어가 돼요. 자, 그러면은 전용수입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이것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개념. 우리 투자이론에서 많이 들어본 용어가 기회비용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게 외국에서는
6살부터 배우는 용어인데 여러분은 하도 안 배우다 보니까 용어가 어려워요. 기회비용 자체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나 저 공장에 100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럼 이 공장에서 120만 주면 이동할까 안 할까요? 지금 100만 원 준다 여기 120만 주면 이동해야 안 해요? 이동해야지. 20만 더 버는데. 그러면 저 공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얼마 줘야 돼? 저 공장도 120만. 그게 전용 수입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생산 요소가 이용하는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옮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최소한의 돈 주는 금액,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전용 수입. 이걸 2년 전에 출제했어요. 용어가 좀 어려운데 아까 그렇게 얘기했던데. 자,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저도 드라마 좋아합니다. 요즘 뭐 바빠서 못 보는데, 그래서 요즘 빅히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김희애 나오는 24% 시청률 나오는. 쟤를 못 보니까 뭐 한꺼번에 결제해서 보는데, 근데 그 부부의 세계인데 김희애가 톱 탤런트죠. 그러면은 김희애라는 이 사람이 부부의 세계가 출연해야 이 드라마가 뜬다. 작가가 이 사람 꼭 픽업을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해요, 작가가. 그러면은 그럼 이제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섭외를 할 때 얘기해줘. 저희 드라마 출연해 주십시오. 부를 거 아니야. 최소 저희들은 얼마 드리겠습니다. 한 회당 1억 드리겠습니다. 딱 해. 한 회당 1억 드리겠습니다. 그럼 24이면 얼마야? 24억이에요. 그럼 한 회당 1억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건을 걸지. 경쟁 주게 되잖아. 다른 드라마 출연하지 마세요. 저희 드라마 오면 최소 1억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하겠어요? 안 하지. 다른 드라마 못 가는데 불러야지. 이제 아니 다른 드라마 못 가는데 최소 3억은 줘야지. 이렇게 나오죠. 그럼 1억이 뭔지 아세요? 전용 수입이고, 3억 받으면 3억에서 1억을 뺀 2억이 뭐다? 경제지대인 불로소득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로소득을 잘 얻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수입을 최소한의 받을 금액을 더 초과해서 받는 금액,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요? 경제지대인 불로소득. 그러니까 불로소득은요, 특히 누구한테만 줘서요? 경제지대는 여러분 특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내게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게 있죠.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우리의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제지대를 많이 얻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트롯 많이 뜨더라고요. 트롯의 송가인 가수는 얼마 받는 줄 아세요? 한 번 섭외를 하면 3천만 원 줘야 됩니다. 노래 4곡 부르는데. 근데 우리 홍진영 씨는 얼마? 2천 줘요. 그러면 임영웅은 얼마 줘야 되냐? 5천 줍니다. 요즘. 남자 가수, 여자 가수 다릅니다. 남자 더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번 뜨니까, 왜? 부르는 게 많잖아. 경쟁 부르니까 최소 얼마 부르는데 더 주겠다 이거야. 왜? 몸은 하나잖아. 그렇죠? 원래 단돈 3천 주겠다 하는데 5천 주면 5천 가야지. 예.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 얘기만 하잖아. 그 얘기만 하잖아요. 그게 바로 경제지대예요. 그래서 하여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이제 용어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이제 틀릴 수는 없다. 근데 또 틀린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학교에 가면 최소 얼마 받게요? 그럼 그게 전용 수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허드만 보세요. 자, 여러분, 허드 말고 헤이그. 자, 튀넨. 지금 아까 우리 튀넨을 배웠거든요.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시켰어요. 튀넨은 아까 뭐라고? 지금 여기 앞에서 볼 때 수송비의 전략분이 뭐다? 지대. 요걸 일반화시켜서 나온 이론. 헤이그의 마찰 비용이론. 자, 마찰 비용은 뭐다? 공간의 거리에 따른 마찰에 따른 비용인데, 여기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통비가 수송비거든요. 번역이 차이인데.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도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반대로 지대는 하락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통수단이 좋으면 양호하면은요,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접근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교통성이 좋으면 좋죠. 교통성이 좋으면 접근성이 좋아지면은 어떻게 돼? 지대는 낮아요, 높아져요? 높아지지. 사람들이 뭐 계속 모이는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 지대는 높아지는 거야. 그 질문, 이런 게 막 출제하는 거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일반화시켰는데, 그래서 도심에 도달할 수 있고, 뭐를 전략한다? 도심에 우리 도달할 수 있고, 교통비가 수송비잖아요. 이 교통비를 전략할 수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뭐라고 본다? 지대라고 본다. 그래서 수송비를 뭘로 바꾼 거야? 도시에서는 교통비로 바꾼 거예요. 농업용 토지의 수송비는 도시 토지에서 교통비로 바꾼대. 그래서 일반화시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또 튀넨의 이론을 튀넨은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이에요. 농촌 토지에 적용한 이론을 토지 공간에 적용시켜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이 윌리엄 알론소. 그게 윌리엄 알론소의 뭐다? 입찰 지대선. 올해 출제 1순위가 또 되죠. 그러면 2년 전에 입찰지대의 개념이 출제했거든요. 2년 전에. 자, 입찰지대. 자, 여러분 경매 입찰 해봤죠? 경매,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경매 입찰하면 누구한테 낙찰돼요? 입찰. 최고가. 그거예요. 그러면 토지, 자, 말 바꿉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근데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 많아요. 입찰 붙이면 누구한테 토지 빌려주겠어요? 아니, 본인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용자가 많아. 누구한테 토지 빌려주겠어요? 돈 많이 주겠다는 사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야. 입찰지대. 입찰 들어가면 그래요. 그래서 토지 단위 면적은 1제곱미터입니다. 단위 면적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토지를 빌려서 이용을 해야 돼. 이때 토지 이용자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집을 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뭐라고 해? 입찰지대. 요걸 작년에 출제했어요. 2년 전에. 그러면 가장 높은 지대를 주면은 이윤이 있을까 없을까요? 토지세에 가장 높은 거 주면은 이윤이 없지. 초과 이윤, 불로소득인 초과 이윤은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전문용어로 입찰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2년 전에는요, 입찰지대 개념을 냈거든요. 그러면 올해 시험은 입찰지대 개념이 아니라 뭐를 출제하냐? 입찰지대 곡선이 중요해요, 올해 시험은. 자, 한번 봅니다. 올해 시험은, 자, 저는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게요. 그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 오케이. 뭐 그림 그리려고요? 자, 우리 도시 내 산업은 많아요. 우리 A 산업. 그럼 저는 3개만. B 산업, C 산업. 자, 이렇게 각 산업이 있을 때 경쟁을 벌여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이용자에게 토지를 빌릴 때 누구한테 빌려줘요? 도심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요까지는 누구에게? A 산업에 빌려줘. 요 점을 지나면 A보다 누가 돈 많이 줘? B. 요까지는 누구에게? B에게 토지를 빌려줘. 요 점을 지나면 B보다 누가 많이 줘? C. 이게 바로 뭐죠? 이 빨간 선이 입찰 경쟁을 하잖아요. 입찰 경쟁에 따른 무슨 곡선? 지대 곡선. 그러니까 줄여서 입찰 지대 곡선이라고 해. 오른쪽 밑을 향하는 하향하는데, 자 볼까요? 그림. 자, 그림 볼까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하고,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심에는 상업용, 그 다음에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분포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주의할 건요. 입찰 지대 곡선 아까 지만 지대 곡선의 경쟁을 벌이잖아요. 지금 그림. 그러면 지대 곡선 이렇게 지대에 지금 3개 그렸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에서 뭐 아까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요걸 앉는다고 하거든요. 밑에서 앉는다. 요걸 안을 포락선. 엔빌로프 커브, 포락선이라고 해요.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을 뭐라고 한다? 입찰 지대 곡선. 용어가 좀 어렵네, 포락선이. 밑에서부터 앉는다, 이런. 자,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 입찰 지대 곡선. 정확하게 개념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학자 견해, 예를 들어서 작년 취준이고 2년 전에는 학자 5명 냈거든요. 그래서 앞 시간 배운 거, 요거 배운 거, 요 정도만 알면은 시험 푸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학자 이름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또 시험에 나올 거 이제 가야죠. 자, 정부가, 여러분 정책 이론 들어오면요. 작년에 우리 부동산 정책의 이슈가 너무 많았어. 그래서 7문제 출제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7문제 나온 건 작년에 처음이에요. 네? 공인중개사 시험 역사상. 근데 올해도 이슈가 좀 많죠. 예? 지금 이슈가 많은데, 그래서 이슈가 많으면 올해도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최소. 그래서 이슈가 많을 때는 좀 뭐를 출제해 봐야 돼. 그래서 우선 출제되는 지문 중에 우선 정부가 왜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뭐 근거 또는 뭐죠? 이유 또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될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뭐냐, 이런 지문으로 출제. 부동산 시장 개입의 근거, 이유, 필요성,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데 올해 진짜 또 중요해요. 시험 문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 많이 들어보셨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으로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다 무슨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의 근거 중에 시장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죠? 시장의 실패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뭐 한다? 개입을 한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 중요하죠. 자, 여러분 29회 시험에 원인에서 출제했고, 작년에는 이 원인 중에 공공재에서 출제했어요. 자, 여러분 독점은 기업이 하나, 과점은 소수의 대기업. 독점, 과점, 불안정 경쟁 기업이 존재하면은 또 시장에 실패를 가져와요. 예? 그리고 여러분 생산량이 많아질수록 물건 하나 만드는 병 점점 줄어들면서 과잉 생산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자연 독점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또 시장에 실패가 나타나요. 비용 체감 산업이 존재해서 자연 독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외부 효과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그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서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또 뭐가 존재한다? 공공재가 존재하는 경우 또 하나 있죠. 또 정보의 비대칭성. 그럼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차이가 또 시장의 실패를 가져다줘요.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개발 정보, 인허가 정보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를 달리 매기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시장의 실패를 가지고. 자, 작년에 공공재 출제했는데 올해는 뭐가 중요하다? 올해는 외부 효과가 중요해요. 그 중에서 올해 시험은 특히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공공재 출제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 시장 실패 관련 없이 근거, 이유 중에 또 시장의 실패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요즘 부동산 투기 있잖아요. 이 부동산 투기를 또 뭐 하기 위해서 억제,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또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복지를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해요. 예? 또 한정된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역지구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됐죠? 예? 그리고 누진세 부과하는 게 있죠.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누진세를 부과해서 또 개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개입하는 이유 많잖아요. 예? 주택이 노후화됐으니까 여러분이 또 뭐죠? 주거 생활에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주택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또 뭐 한다? 개입을 하기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개입 이유가 많아요. 예? 많은데 또 여러분이 그걸 봤을 때 요즘에 이슈가 어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국은행 어제 긴급 발표했죠. 예? 20 몇 년, 뭐 IMF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간다고. 그래서 어제 긴급하게 금리를 0.25% 내렸어요. 그래서 몇 프로 지금? 0.5% 기준금리. 예? 그 여러분 대출금리가 또 내려가는 거야. 근데 0.5%는 너무 높아요. 예? 여러분 올 연말 가면요 0% 금리로 갑니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가요. 이때는 여러분 은행에 돈 내면요 여러분 돈 관리비용을 여러분이 내야 돼. 그렇게 되면 관리비용 내야 돼요. 실물 자산 가치도 떨어지죠. 예? 골치 아픈 거야. 돈 둘 곳이 없는 거야. 집에 돈을 보관해야 되는데 도둑님 걱정해야 돼. 그래. 관리비용 내다 가면은 맞죠? 그러니까 이 제로금리 시대에 여러분 공인중개사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예? 그런 걸 연구를 해야지. 예? 이런 필요 없어요. 예? 간단해. 금리 떨어지면은 예금 할까요? 안 할까요? 그거부터. 그럼 부동산 살까요? 안 할까요? 물 거 아니야. 그거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 그래서 이제 약간 바꾸면 채권을 살까요? 말까요? 주식을 살까요? 말까요? 예? 펀드를 가입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여러분 자산관리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약간 더 공부하면은 VIP 자산관리사. 부동산은 기본입니다. 부동산을 알아야 돼요, 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는요,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IMF도 그렇지만요,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이건 예측이 안 돼.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 시대는 예측이 안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동, 주거 이동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문제 뭔데 앞으로 시대는 제가 빠르게 봤을 때는요 교육이 없는 시대로 갈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꼬맹이들 가면 큰일 나지. 그죠? 뭐 교육이 없는 시대 가면 뭐로 들어가요? 비대면 강의 200여 동안 강의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컴퓨터. 자식 하나, 근데 4명 하면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다 앞으로 이제 골치 아파. 이제 컴퓨터 활용하는 시대로 가는데, 야, 그러면 여러분이 자식분들 깨워줘야 돼. 아침에 출석 불러야 되니까. 예? 일어나세요. 또 질문하고 부르잖아. 그럼 주무시면 또 못 부르잖아. 야, 자지 마.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여러분도 한 30분 들으면 주무시죠? 애들은 얼마나 더 심하겠어. 놀고 싶은데. 맞죠? 그래서 애들 입에서 며칠 전에 얘기했어. 그 생방송 아침 7시도 그 촬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분 강의해라. 15분. 애들 무슨 죄냐. 놀고 싶은데 꼬맹이들. 강의만 하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강의만 하면 좋은 줄 아는가 봐. 시간 얼마나 가르치죠. 애들은 놀아야 돼. 그래서 우리 아들도요. 예? 초등학교에 꼴등했어요. 수미 양가의 양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얘기하죠. 양가가 좋은 거라고. 그거 진짜 6학년 때까지 알았다니까요. 예? 양가가 뭐 있어. 열심히 놀아라 했지. 예? 예? 그러니까 열심히 노니까 하는 게 없어.
놀러 가니까 어디 가야 돼? 학원 가도 가니까 태권도 하나만 보냈어. 예, 그래서 뭐 책만 읽더라고요. 놀 사람 없으니까. 그게 나중에 되니까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나중에지만 이제 비대면 접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중개사도 뭘로 가요? 비대면으로 가겠지. 그러면 뭘로 해? 여러분 이제 화상으로 서로 상담을 하는 시대로 가요. 그렇게 갈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뜨는 업종이 그런 얘기잖아요. 요즘에 비대면 했을 때 상담을 하게 되면 전문가가 진짜 돼야 된다. 만나고 또 달라요.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꼭 학교 가면서 아까 있죠? 그 여러 가지를 배우셔야 돼요. 예? 자산관리 관련해서. 자, 그때 여러분이 항상 배울 때 시험에 우리 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정책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세금도 달라지고 규제도 달라지고. 그래서 시험에는 그래서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외부 효과인데, 자, 여러분이 광명시에 대학교가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오케이, 노? 오케이. 왜? 들어오면 인구가 집중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주택 수요도 증가하고 뭐가 하여튼 뭐 다 좋아요. 그걸 뭐냐? 좋은 거잖아. 좋은 것은 우리는 플러스라고 해. 좋은 건 플러스. 플러스를 우리는 정이라고 해. 정 또는 양. 정, 양 또는 긍정적. 플러스는 포지티브, 긍정적.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뭐다? 외부 경제라고 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시장은 수요 공급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죠, 시장에서. 근데 시장이 아니야.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시장 내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경계 바깥. 여러분, 시장 바깥, 경계 바깥, 외부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뭐가 붙은 거야? 외부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외부라는 명칭. 어떤 분은 또 질문할 때, 그럼 내부 효과도 있습니까? 외부 효과를 내부화 시키는 거지, 시장 안으로. 내부 효과는 용어는 없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용어를 왜 붙였는가 생각하는데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게 아니야. 거래 당사자, 둘 다 거래 당사자가 아닌 누구?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줘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 또는 편익을 주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해요. 이익을 주었는데 대가를 받지 못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과수원 주인이 과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과수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인근에 양봉업자가 과수원에 접근해 들어와요. 양봉은 뭐 알죠? 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과일 생산량이 오히려 양봉업자가 접근하기 전에 비해서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과수원 주인은 양봉업자에게 더 증가한 대가를 줄까요, 말까요? 안 주죠. 이게 정해외부 효과예요. 정해외부 효과. 예? 되겠죠? 정해외부 효과 그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몸 약하신 분은 그런 거 가끔 얘기해. 예? 나는 겨울에 가면 독감 예방주사 맞는 분이 있어. 걸리든 안 걸리든. 그러니까 본인이 독감을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런데 그 예방주사, 그런 개개인의 그런 이익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뭐가 돼? 독감 예방이 되지. 그런 이익이 큰 거예요. 예? 그런 것도 뭐다? 정의 외부 효과예요. 정의 외부 효과. 자, 그리고 여러분 담배, 흡연을 합니다. 담배 소비, 흡연을 본인이 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그 흡연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간접 흡연에 피해를 주죠. 그렇죠? 이것은 피해를 주잖아요. 근데 그 피해에 대해서 대가 줘요? 대가 지불해요? 안 하죠. 그런 건 요거예요. 마이너스. 이것은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외부 효과.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한 국가입니다. 예? 옛날하고 다른데 요즘은요, 담배 피는 사람도 권리가 있거든요. 예? 흡연할 권리 있어요. 왜? 국가가 세금 받아가잖아요. 예? 그럼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뭐라 하면 안 돼요. 안 피는 사람
왜 안 피냐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니 세금 내잖아요. 2,500원. 살 때는 2,500원 내잖아요. 여러분 세금 안 내잖아. 담배. 그 사람은 권리가 있는 거야. 흡연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우리는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거야. 맞잖아요. 피는 뭐라카져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피는 게 뭐라카요. 그래서 하여튼 외국에는 뭐라카진 않고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예? 근데 우리는 건물 밖에서도 못 피게 만드니. 그럼 왜 세금을 왜 받아가요? 세금 받은 거 갖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담배 피는 사람. 예? 그리고 요즘에 또 보시면은 항상 소비하는 과정,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또 무슨 과정?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해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LG화학, 이번에 뭐 인도도 사고 나고 했지만 화학 공장이 들어서면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을 분명하게 돼 있죠. 예, 배출합니다. 예? 그러면은 들어오는 걸 여러분 창성 반대. 뭐든지 정답은 없습니다. 예? 아니 사회가 있어 무슨 정답이 있어? 자, 사회적 비용인데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거든요. 사적 비용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인데 사회적 비용이 뭐냐? 여러분 우리 화학공장 들어서면요. 화학공장 주인은 환경오염 물질 정화 생각 안 해요. 그냥 생산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환경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데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외부 비용이라고 해요. 외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 2년 전에 이렇게 나왔죠. V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OX.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증가. 그거 출제한 거예요. 2년 전에 28회 시험. 용어를 좀 알아야 그게 무슨 용어인지 알겠죠. 생산은 뭐 같고 비용 같고, 그러면 소비는 뭐 같고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뭐 갖고 따져야 돼? 편익, 이익 갖고 따져야 돼. 개인이 소비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담배를 피므로써 얻는 이익 이게 있는데 간접 흡연으로 주변 사람 피해를 주니까 사회적 편익은 줄어들지.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가 커. 이렇게 크면 이건 부의 소비에서의 외부 효과다 이 말이에요. 소비는 두 개 갖고 비교하고요. 생산은 요거 두 개 갖고 비용 갖고 비교한다. 요 반대가 정, 요 반대가 정. 자, 여러분이 우리나라 기업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업도 해야 됩니다. 뭐 자동차 산업이든 뭐든. 그럼 연구개발하는데 비용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연구개발하는 비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혁신했어요. 기술 혁신하면 어떻게 돼? 그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뭐가 일어난다? 기술 파급 효과가 나타나요. 그럼 사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은 기술 파급 효과로 점점 줄어드는 게 바로 요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 그런 거. 자, 여러분 요즘 교육 서비스 얘기를 또 막 독감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개인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어떻게 돼? 그 개개인이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교육이 높아지면서 좋은 직장을 얻게 될 기회가 더 많이 얻게 돼.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이런 건 소비에서의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런 거. 그런 것을 이제 항상 우리 봐야 돼요. 외부 효과. 자, 여러분 대규모 생태공원이 조성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쾌적성은 높아지면서 주변에 주택 수요는 증감으로써 가격은 상승해요. 그럼 가격 상승하면은 주택 주인은 공원 조성한 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합니까? 안 하죠. 그게 정의 외부 효과야.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의 외부 효과에서 공공 편의시설 들어오는 건 자기 지역 내에 들어오는 건 무조건 오케이. 이걸 뭐라고 하세요? 이제 확실히 이제는 뭐 please in my front yard 핀피라고 해요. 핀피 형상을 발생시켜.
공공 편의시설 들어오는 건 오케이. 그런데 또 여러분 반대하죠. 위험시설, 혐오시설, 그리고 공해시설 들어오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Not in my backyard. 이걸 님비 형상. 그래서 V 외부 효과는 뭐를? 님비 형상을 발생시키고 정의 외부 효과는 뭐를? 핀피 형상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자, 하나 또 물어볼 게 있는데, 이거는요, 상식인데, 편견? 선입견이라고 할까? 이런 게 조금 좀 많아요. 화장터. 아시죠? 장례식장 뭐 있고, 뭐 화장터인데, 우리 여러분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야 되는데, 화장터가 여기 속해요? 여기 속해? 나 이거 궁금해요. 여러분, 백제 그거 생각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웃기는 게 외국 이게 뭐냐면은 우리하고 외국하고 보는 견해가 다른데 화장터 왜 나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화장하면 다이옥신 배출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이 배출되는데 외국에는요 지상이 없어요, 지하에 있지. 예? 여러분 유명한 도시 있죠? 도시 안에 있어요. 지하에 있는데 위에는 먼저 와서 호텔. 밑에는 화장터, 위에는 호텔이야. 화장하려면 그 호텔 와서 묵어야 돼요. 그 지역 주민들은 공짜, 프리. 외부에서 오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내야 돼. 그리고 묘지는 바로 옆에 있어. 그래서 외국에는요, 화장터 옆에 묘지 있잖아요. 거기 가격이 제일 비싸. 쾌적성 좋아서. 우린 제일 싸지만. 여기 보는 각도가 다르고. 또 외국에서는요, 산 있죠? 산 위에가 올라갈수록 비싸. 근데 우리는 올라갈수록 싸요. 그러니까 우린 저기서 저기 진짜 비싼데 왜 저기 주택이 허름함이가 물어? 그래서 그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다릅니다. 보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보면 외국에 뭐 이탈리아 가든 어디 가든 산 높이 프랑스 가든 다 올라가면 다 비싸요. 예? 예? 독일 가든 나중에 한번 가보시면. 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는요, 가면은 지금 우리 아파트 얘기만 하지만 아파트가 옛날에는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이거든요. 아파트가. 네? 근데 우리 이제 바뀌잖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 아파트는 고소득층이 사는 주택으로 생각하잖아요. 외국은요, 앞으로 왜 한국은 저소득층이 저리 많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 왜 보는 각도가 다 다르다니까요. 그만큼 여러분이 용어를 배울 때는 항상 편견을 가지면 안 돼. 그 시험 문제 나오면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갖고 답 찾으면 안 되지. 예? 사례를 보면서 뭐 이익을 줬는데 대가 주느냐 안 주느냐, 손해를 주는데 대가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 우리 실생활에 외부 효과는 진짜 많이 발생해요. 예? 외부 효과. 여러분 뭐 공원 뭐 공항 들어서느냐 안 들어서느냐 또 반대하지. 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외부 효과의 문제는. 그래서 이 외부 효과 문제가 그래서 올해 출제 1순위. 사례를 낼지, 예, 요 내용을 낼지 모르지만 하여튼 올해 출제 1순위. 자, 공공재로 갑니다. 자, 공공재를 보시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요 대학생한테 한번 이번에 시험도 출제를 했는데 기말 물어봤어요. 공공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딱 일어나서 사적 재화의 반대입니다. 너 1점. 1점. 사적 재화 반대거든요. 공공재는. 그 사람은 좀 공부를 한 거예요. 사적 재화 반대 말입니다. 그런데 공공재 할 때 어떤 분이 일어나.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아닙니까? 그건 또 불완전한 답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공공재는 국가가 공급할 수도 있고 민간이 공급할 수도 있어. 민간이 왜 공급합니까? 물어. 박물관. 민간 공급하지. 이번에 나온 게 건송 뭐 나왔죠? 뉴스 간송인가? 그 뭐 불상 2개, 뭐 15 뭐나? 그 민간이 조성한 거 아니에요. 여러 사회에게 보여주잖아요. 예? 그냥 국가를 못 믿으니까 안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개인박물관은요, 국가를 못 믿어서, 국립박물관에 기증 안 합니다. 예? 국가를 왜 믿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응? 그 웃긴 거죠. 국가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국가 기증도 안 하고 자기들이 대대로 보관하고. 그러면은 아까 작년 시험에 이렇게 냈거든요. 공공재는 국가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만자 들어갔잖아. 그러면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민간에 아까 박물관처럼 민간에 의해서도 공급된다. 작년에 그거 주장 거예요. 사람들이 국가만 생각을 딱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틀리지 말라고 만자까지 붙여줬어. 그래서 그런 걸 좀 우리 시험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공공재는 아까 했지만은 민간에 의해서도 공급되기 때문에 두 가지 특성을 가져야 돼. 뭐냐? 소비의 경합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료 고속도로 있죠? 무료 돈 안 내는 고속도로. 이런 고속도로는 여러분이 뭐다? 경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소비의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국방 같은 건데, 자, 여러분이 국방에 여러분 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근데 그에다 배제할 수 있어요? 국민은 다 국방 혜택을 받잖아요. 배제할 수 없죠? 비배제성. 어떤 재화를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가를,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그 재화의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돈 안 내고 쓰려는 사람이 나와. 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임승차. 그래서 특히 공공재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도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요,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할까요? 고소득층이 많이 발생할까요? 물으면요, 여러분 저소득층이 많이 발생할 것 같죠? 아닙니다. 예?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고소득층에서 많이 발생해요. 예? 예? 여러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요. 예? 뭐 원청, 징수법하고 고소득층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그러니까 고소득층에서 전 세계 국가 보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외국에서는 항상 노블리스 오블리제 뭐 하죠? 예? 기부 문화가 그래서 발달한 거예요. 기부 문화. 예? 기부 문화. 기부를 하라 이거예요. 예? 세금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부를 많이 하세요. 예? 기부를 하면은 또 이상했으니까 아예 뭐를 만들어? 이분들이 직접 재단을 만들어서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여러분 보고 공공재를 생산하는데 비용 여러분 부담하세요 하면 여러분 부담하겠어요? 돈 내는데 안 하지. 공공재는 마음속으로 진짜 필요해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밖으로 외부로 표시를 안 해. 표시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안 돼. 그래서 작년에 또 나온 게 과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공재는 그래서 우리는 사적 시장에 맡기면은 여러분 표시를 안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양만큼 생산이 불가능하다. 과소 생산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한 양의 공공재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아까 했죠. 주택도시기금이라든지 여러분 세금이라든지 아까 민간의 자금을 통해서 공공재를 뭐 한다? 공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과소입니다. 과소. 자, 그러면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이유, 근거,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원래 뭐가 중요하다? 외부 효과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개입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개입을 했어요. 그럼 개입을 하는데 개입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느냐, 시장을 통해서 간접으로 개입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또 이 정부의 직접 간접 개입 작년에 2문제 출제했어.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데 여러분 작년 재정에 계속 시험에 나온 지문 중에 하나가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그럼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같은 건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가 99년 위헌 판결을 폐지를 했어. 그러면 현재 시행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보기 5개 중에 하나가 택지 소유 상한 막 나와 지문이. 그럼 그거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시행 중 요건 잊어버려. 잊어버려서 5개 다 맞는데 고민해. 시험에 그 포인트를 못 찾은 거야. 그런 걸 출제를 작년, 재작년 계속했어요. 그리고 요즘 또 이슈 많은 게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럼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을 할 때 뭐를 해야 돼? 또 부담금을 부과하죠. 그것도 작년에 출제했더니 이 재건축 부담금이 어느 법인지도 몰라. 예? 뭐 출제는 항의해야 돼. 아니 요거 공법수행고 왜 개런수 출제합니까 나와? 이게 뭐 정책이잖아 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뭐를 개발 이익을 환수하잖아요. 다 배우는 건데 이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 막 출제를 하는데 못 찾는 거야 답에서. 개발 부담금 개념도 모르시는 분도 있어. 개발 이익? 여러분 개발 이익도 몰라. 작년에 개발 이익 개념도 냈고요. 개발 부담금도 냈고 다 나오는데 요건 뭐 공법 뭐 배운지 몰라. 뭐 쓸데없는 거, 개념을 알고 뭐 찾아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이 우리 개로에 탁탁 줘요. 토지 선매, 요것도 모르는 사람 많대. 골치 아픕니다. 예? 뭐 실거래가 신고자도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개로는요 잡탕한문입니다.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정책에서. 아까처럼 어느 법에서 나올지 몰라. 끌어 들어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딱 내면은 안 배웠다 하면 안 돼요. 다 배워서.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자, 그래서 시문제 할 때는요. 아까 정책은 이슈가 되는 건 다 나온다는 거. 이슈되는 거. 그래서 원래 이제 앞으로 이번 국회 개원하죠. 개원해서 이제 부동산 지금 1순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하니까 종합부동산세법 분명 출제를 해요. 원래. 그럼 개정되게 나오겠죠?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볼 거 있어요? 그럼 내년 시험에 나올지. 뭐 우리는 그런 게 안 나와. 예? 종합부동산세법 여러분이 우리 기본 개념 묻는 것만 내지. 누진세, 국세, 인별과세 뭐 이런 거 있죠? 과세 대상이 뭐냐 이런 걸 출제를 하지. 토지주택이잖아요, 과세 대상. 재산세와 과세 대상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다르죠? 이런 걸 출제해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적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며칠 전에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증여를 하는데 증여를 하는데 여러분 국민주택 채권 사요 안 삽니까? 예? 아니 이게 이런 게 여러분 공유주택도 중요해요. 증여한데 왜 국민주택 채권 왜 안 사요? 거래인데. 증여도 거래잖아요. 부부에게 해도 거래예요. 그럼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지. 그럼 취득세 들어가면 뭐 국민주택증 사야지. 당연히. 그럼 뭐 시험에 틀리면 또 안 배웠다. 골치 아픈 거야. 그런 거 내면은. 예? 예? 그런 거 낼 거야. 이제 본 시험에 가면은. 예? 그럼 여러분, 아니, 사무소 직원 가서 딱 내면 그런 걸 내버리지. 당연히. 그럼 뭐 책에서 안 배웠다. 그럼 이 공인중개 자격이 없지. 예. 예. 국민주택증은 사야 돼요. 거래는 다 사야 돼. 그래서 그런 것을 얼마 사느냐 그건 뚜드려야지. 그건 국세청 홈택스 가서 액수 놓고 뚜드리면 다 나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도 아까 했지만 개입의 이유, 개입 방법,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정책, 조세 정책, 여기 출제하거든요. 우선 원래 네 문제는 기본. 그 네 문제 외에 이슈되는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건 이제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이슈가 많이 되면 출제를 해요. 원래는 토지 공개념 얘기 많이 나온 거 보니까 토지 공개념 쪽에서 또 한 문제, 토지 공개념을 위한 정책 수단 이쪽이 또 중요하다. 원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관련된 우리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